월요일 모두 가기 시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과 인터뷰도 했는데요. 민주당 지금 상황이 돈봉투 의혹 때문에 뭐 원내대표 선거든 뭐든 다 일로 지금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총선까지도 계속 쭉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김두관 의원은 좀 합리적인 분인데 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네. 이제 4월 말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에서부터 좀 협치를 해라. 협치할 수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협치. 예. 이제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아. 이 돈봉투 사건이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4억 정도 됩니다. 네. 일반 국민들 한 5배 되거든요. 훨씬 많죠. 예. 그러면 국회의원까지 됐으면은 돈에는 좀 멀리 해야죠. 근데 그 작은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그런 돈 문제가 그 전에 뭐 박이태 의장 네. 때도 2008년도 한나라당 전대 300만 원 가지고 고성도 의원이 나는 안 받았다 이러는 바람에 실형 받았잖아요. 네. 그래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예. 그게는 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이태 의장이 사퇴하면서 이 당내 선거에 대한 굉장한 그 조정이 됐죠. 네. 돈하고는 안 된다. 돈 문제.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발로 터졌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된다. 이거로 끝이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은 뭐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도 여당도 있을 수도 있습니까? 홀가분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뭐 지금 이 돈 문제에 대한 부분 이제 국민들이 이래 보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가 돈봉투 전당대회.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소위 이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그 부패로 망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정치적인 빅뱅 이제 정치가 국민들부터 완전히 그 외면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에 뭐 선거할 때 이렇게 돈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선거 때도 있고 정치인들이 네.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은 권한이 많고 아하. 여러 가지 담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옥 담장 왔다 갔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때 중심을 잡고 국회의원대가 되면은 돈하고는 담을 샀겠다. 이런 그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27%까지 떨어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민주당이 역전되는 상황까지 오고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가 처음으로 민주당이 더 앞서더라고요. 이 누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 전에도 대구 민심을 몇 번 말씀드린 이유는 그 대구가 보수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론이 최저의 국민의 그 생각이 담겨 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뒤집어졌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이제 큰 충격을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국면이 좀 전환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조금 전환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빅뱅의 문제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 불신이 다음 총선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저는 민주당이 이거 수습하기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지난 그 전당대회 때도 봤지만은 지난번에 그 저 당대표 체포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반명계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 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집권 여당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도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 걱정은 돈을 먹은 사람들은 감옥 보내야죠. 단지 이게 전반적인 소위 그 협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비판받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민생에 올인하지 못하고 협치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우려 때문에 결국 피해는 협치 안 하면 국민들한테 오니까 국면 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전체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뭐 당대표로서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아, 김기현 대표가요. 예. 더너 민주당 이런 얘기는 여당 대표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렇게 가볍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뭐 소위 최고인이 하든 당연히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벽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야당에 대한 부패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여당도 웃을 시간이 아니다. 이 자체가 전체적인 그 블랙홀 정치권의 빅뱅 블랙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김기현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면 19일 날 박 전 대통령 만나기로 하다가 일정을 또 미뤘습니다. 뭐 보니까 장애인들 뭐 만나서 그 예산 확대 그런 약속 장애인의 날이더라고 20일 날 그거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미룬 게 중도층 잡기 전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중도층이 무너지는 걸 못 잡는 게 아니고 예. 중도층에 대한 민생 정책을 써야죠. 실질적으로 중도층이나 2030 세대들이 특히 네. 수도권은 뭐 20% 겨우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이제는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개입이나 당무 개입 이런 것보다는 민생이나 경제에 올인해야 된다. 그러고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이제 맡겨라. 네. 김기현 대표 됐는데 자꾸 대통령실 얘기가 나오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홀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상임 고문 해촉 그렇죠. 문제도 네. 김기현 대표의 그 일반적인 행동이나 그런 성품으로 봐서는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친윤계도 이건 뭐지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저런 강공 드라이브가 김기현 대표 뜻이든 용산의 뜻이든 어쨌든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다. 네. 그 다음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네. 저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음 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징계가 가능할 거다 이래 봐요. 여기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네. 정광훈 목사가 뭐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단절한다. 이미 단절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러고 뭐 정광훈 목사의 말대로 뭐 국민의힘하고는 단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궤변이죠.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 해촉 문제가 그 한 건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 김기현 대표의 홀로서기 혹은 이 국민의힘의 그 프레임을 네. 바꾸는 전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거기에 김재원 정광훈 목사가 가장 먼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해촉 이후에 뭐 다른 것도 계속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나올 수가 거네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그러면 용산의 뜻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뭐 김기현 대표의 지금까지 행동이 또 홍준표 김기현 대표는요 예.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 당대표 할 때 대변인도 했지만 그렇죠. 서로 고민을 논의하고 상담하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홍준표 대표가 전폭적으로 김기현 대표 지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하나의 해촉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를 디딤돌로 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변화를 가겠다는 그러한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용산에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 말고도 총선에 지금 용산의 어떤 뜻이 좀 반영될 한 40여 명이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괴담이다 아니다 하는데 이 무더기 이른바 검사 공천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느 정도 하시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사람을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제 1년 될 때 대폭적인 인사 개편해라. 저는 대통령실장 총리까지 다 바꿔야 된다. 왜? 이 두 분의 역할이 민생이나 혹은 그 경제에
올인하는 역할들이 아니고 네.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 보고 또 공천 개입, 당무 개입 하시면 안 된다. 네. 이제는 정치는 김기현 대표 그렇게 믿고 밀었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 그다음에 요 윤재욱 원내대표 나오면은 맡겨야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좀 분리를 해라. 결국은 국민을 생각하면은 협치하지 않으면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치의 구도를 짜는데 대통령실이 힘들면은 이제는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전폭적인 이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1년 남은 총선에서 경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민심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법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부패 문제만 가지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야당의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도 무책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자기 삶을 누가 챙겨주느냐 이것이 다음 총선 1년 남은 총선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거론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뭐 김은혜 수석이라든지 강승규, 이진복, 주진우 비서관, 김인규, 이시원 비서관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인사를 또 이번에 이제 하면서 이분들은 차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인사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의전 비서관. 또 이분이 김 여사 측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잊혀질 만하면 인사 문제가 계속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천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겠다. 정치에 네. 정치에 관련 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과거 정치인들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나갈 거예요. 아, 다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뭐 본인과 같이 또 3년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도 국회로 내보낼 가능성이 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도 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가 돼 가지고 다음 네. 공천에 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건 뭐 100% 역풍 받습니다. 역풍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전 비서관의 문제는 뭐 타겸민 비서관도 의전 비서관도 민주당의 사실은 여러 가지 타겸민. 책이나 네. 여러 가지 그런 구설이 있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해서 밀어붙였잖아요. 네. 문제는 인사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가장 문제되는 게 자꾸 측근 인사를 한다는 거. 검찰 혹은 예. 아는 사람 거기 인사풀이 굉장히 작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적은 인사풀들을 어떻게 많이 시스템화할 거냐 하는 것도 1년 윤석열 정부의 이 비판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정실 인사 네. 하지 말고 시스템 인사해라. 그런데 뭐 인사를 했으면은 잘해서 뭐 타겸민 의전 비서관의 생각은 다르지만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한 의전 비서관이다. 네. 그럼 김성희 의전 비서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잘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행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4월 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공식 행사가 더 많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초청하는 데가 많다. 네. 이래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께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약자, 네. 서민, 힘든 부분을 보듬어 주는 게 소위 퍼스트 레디로서의 역할 아니냐.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훨씬 뭐 요즘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사진 찍는데 그런 행사에 자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약자들에 다가가는 그러한 행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좀 입법이나 이런데 좀 외교에 좀 관여하는 모습,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식용을 좀 금지하겠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예. 집에서 또 두 마리가 있는데 반려견이 있는데 네. 반려견 천만 시대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게 식용 문제,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김건희 여사의 생각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외에 외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하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너무 외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몰랐다. 그렇죠. 예. 지켜야 될 마지막 지켜야 될 보루를 못 지켰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